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던 특사 이준 열사가 쓰러졌습니다. 비극적 죽음 뒤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밀서를 품고 64일간 지구 반바퀴를 달려간 3명의 비밀 특사들. 하지만 그들은 회의장 문턱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처절했던 조선 최후의 외교전쟁, 그 막이 오릅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맙니다. 고종 황제는 조국의 억울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특사 파견 계획을 세웁니다. 고종은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를 향해 옥새가 찍힌 비밀 밀서를 이준에게 하사합니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처절한 자살 임무와 같았죠. 이준 열사는 일본 순사의 미행을 따돌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휘종과 극적으로 합류하며 여정에 돌입하죠. 새 특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한 달 넘게 험난한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도 조국을 되찾겠다는 그들의 눈빛은 뜨겁게 타올랐죠. 64일간의 뼈를 깎는 강행군 끝에 드디어 목적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화려한 평화축제가 열렸지만 만국 위기에 처한 특사들의 표정은 비장하기만 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일본의 방해와 강대국들의 외면 속에서 특사들은 회의장 출입을 거부당했죠. 제국주의의 논리 앞에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교권이 없으니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강대국들은 일본 눈치만 보며 귀를 닫았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새 특사는 피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죠.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은 회의장 밖에서 언론인들을 모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학에 능통했던 이휘종은 세계 기자들 앞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쏟아내며 맞섰습니다. 이휘종의 피 끓는 연설은 기자들의 마음을 울리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잠시나마 조선의 억울한 현실이 국제사회에 스면 위로 떠오르는 듯 희망이 보였죠. 그러나 언론의 동정이 각국 정부를 움직일 순 없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이준 열사는 연일 계속되는 울분 속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맙니다. 1907년 7월 14일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이준 열사는 타국 호텔방에서 눈을 감습니다. 굳게 닫힌 세계의 문 앞에서 꺾여버린 조선의 슬픈 운명과도 같았죠. 분노한 이준 열사가 할복자결했다는 핏빛 야사까지 전해집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조국을 향한 그의 맺힌 한과 처절한 결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시신조차 고국에 모시지 못하고 남은 투 특사는 헤이그 공동묘지에 그를 쓸쓸히 묻었습니다. 차가운 비를 맞으며 동료를 떠나보내는 그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특사 파견 소식을 접한 일본은 이를 빌미로 대한제국을 삼킬 칼을 빼듭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책임을 물으며 일본군을 동원해 궁궐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황제가 조약을 위반하고 배신했다. 일본은 매국 노드를 앞세워 고종에게 황의를 내놓으라 압박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적군 앞에서 황제는 철저히 고립되고 말았죠. 1907년 7월 결국 고종 황제는 일제의 끔찍한 강압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나라를 지키려던 최후의 발버둥이 오히려 황제의 자리마저 앗아간 것입니다. 황제의 퇴위 소식에 조선 백성들은 통곡하며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고 급기야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무기를 빼앗긴 군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산으로 들어가 의병이 되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이 거대한 무장 독립투쟁의 불씨를 지피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은 투 특사 역시 일제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해주와 러시아로 건너가 죽는 그날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치열한 무장 투쟁을 이어갔죠. 헤이그에서 흘린 그들의 피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수많은 독립투사를 길러내는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